이자수첩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당분을 섭취합니다. 당분. 섭취하죠. 네, 다들 좋아하십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첨가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탕과 요리할 때 막 집어넣는 액상, 액체로 된 과당 같은 것들. 예. 그다음에 천연당은 이제 과일 먹으면서 섭취하거나 자연스럽게. 우유에 있는 것들은 이런 거 유당, 과당은 이제 천연당입니다. 첨가당 얘기입니다. 예. WHO 세계보건기구는 뭐 평균 잡아서 하루에 50g 정도 먹어야지 그 이상 먹으면 과당 섭취다. 과한 당류 섭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소비자 기구들은 WHO가 미쳤나 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준은 기준이지만 비극적인 기준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루에 50g 이상씩 50g 정도 설탕 성분을 먹으라 그러냐. 몸을 망치는 기준이다. 예. 라고 10년 넘게 항의를 해왔습니다. 드디어 WHO 세계보건기구가 죄송합니다. 낮추겠습니다. 25g이 기준입니다. 아하. 절반으로 확 낮췄어요. 그래요. 네. 25g 기준. 네.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하루 61.4g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한 70g은 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먹고 있다고요? 예, 하루에요? 예. 61g이나? 대개 젊은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의식을 못하겠지만 100에서 120g 정도 먹을 겁니다. 그래요. 하루에? 왜냐하면 정말 안 먹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평균 잡아서 60일이 된 거지. 많이 보통 그냥 단 거 좋아한다 하면 벌써 100은 넘어가는 거죠. 아니 뭐 설탕을 일부러 퍼먹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콜라에 당분이 많대 이러고 콜라 안 마시지 않습니까? 예, 예. 대신 주스를 마십니다. 주스는 콜라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예. 사과 주스. 과자, 네. 빵, 요구르트 뭐 거의 모든 곳에 다 들어가고 예. 예. 그다음에 뭐 밀가루 음식 할 때도 들어갈 수도 밀가루 있고. 음식에서도. 예. 역시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밥 먹다 반찬 먹다 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나물 무칠 때 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가공식품은 문제인 거죠. 네. 실제로는 대개는 가공식품을 통해서 당류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예. 30대하고 40대가 제일 많이 당류를 섭취합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이 중고생, 그다음이 대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은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예. 초등학생은 항상 어머니가 따라다니고 관리해 부모님이 주니까. 관리를 하니까 덜 먹게 되는데 학교에서 중고생은 급식 먹고. 예, 중고생은 밤에도 학원에서 늦게 끝나니까 계속 인스턴트 식품과 과자 이런 것들을 갖다 먹게 되는 거죠. 그런 거군요. 제일 위험한 거 커피류, 믹스 커피. 이거 당분 많아요. 예, 맞아요. 공포의 커피인데 잘들 드시죠 그래도? 예. 예, 저도 지금 한 잔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데서 뭔가 좀 우리 국민들 당을 관리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WHO 기준이 너무 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록 61g 정도로 해서 평균 따지면 50g을 넘곤 했지만 예. 이걸 갑자기 어떻게 25g으로 줄이느냐. 60일이나 먹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갑자기 예. 25로 줄이냐고 말을 하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래 어제 이것 때문에 그 식품업체 그다음에 학자들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들 막 근데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근데 문제는 줄이는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온 국민이 설탕, 꿀, 과즙, 시럽 액상과당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면 문제는 식품 산업이 혼란에 빠집니다. 아하.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맛을 내서 팔아야 하니까 예. 설탕, 과당을 넣습니다. 설탕은 값이 저렴합니다. 비교적 재료치고는. 그렇죠. 그런데 액상, 과당 이런 설탕 대용 감미료는 설탕보다 훨씬 답니다. 근데 원가는 훨씬 쌉니다. 싸요. 그러니까 이걸로 집어넣는 거죠. 이것들이 아이스크림, 당은 훨씬 높고. 네, 사탕, 과자, 빵 다 들어갑니다. 각종 소스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피 속에 과당 수치를 급속히 높이는 효과는 설탕보다 오히려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사람들은 빨리 먹고 빨리 만족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요새 새로 나온 연구 결과는 예. 사람의 뇌까지 멍청하게 만든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또 하나 문제는요. 과당이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당류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다른 중성 지방들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갖다 공급해야 되는데 당이 더 빨리 에너지를 공급해 버리니까 중성 지방들께서는 어디로 가시느냐? 간으로 가거나 아하. 내장 지방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오늘 약간 건강 프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식품업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WHO 이 세계 보건기구의 기준이 강력 권고 기준이 아닙니다. 조건부입니다.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권고. 생각해 보시고 이걸 좀 채택해 달라라고 하는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부에서는 이미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너무 식품업계의 사정을 봐주는 건 아닌가요? 근데 사실 식품산업이 위험한 건 위험한 거고, 그건 뭐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분간 우리는 어렵다. 그렇게 알아달라라고 이미 답을 보낸 처지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식품산업은 식품산업대로 유지를 하되 예. 소비자 차원에서 이거는 자기의 건강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당분간은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노출돼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